안녕하세요. 서당깨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속력 문제입니다. 자, 속력 문제 2학년 1학기 거에서 가장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네 문제만이라도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속력 문제는 대부분 다 거리를 x, y로 놓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시간을 물어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거리를 x, y로 놓고 풀어가는 게 아마 해결하는데 조금 더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해볼게. 인균의 집에서 A역까지 거리는 5km이다. 아, 그리고 속력 문제는 꼭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하면 좋아요. 자, 지금부터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이라서 거창한 그림은 아니에요. A역에서 그 다음에 집에서죠. 집에서 A역까지 거리는 5km이다. 거리를 또 그려주시고 5km이다. 그 다음에 항상 가운데 부분 나눠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시속 4km로 걷다가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그 다음에 도중에 시속 6km로 달려서 시속 6km로 달려서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꼭 나눠지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시간은 뭐였죠?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잠시만요.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래서 거리를 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x 또 거리를 y라고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해진 값이 뭐인지를 또 찾아줘야 돼. 여기서는 걸은 거리하고 달린 거리를 합했을 때 전체 5km로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합한 거리가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이제부터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걸은 거리 x하고 달린 거리 y를 합하면 5km. 그리고 시간 속력 문제에서 꼭 중요한 게 좀 단위를 좀 맞춰줘야 돼. 걸은 거리, 여기는 거리, 여기는 거리인데 합한 거 시간을 써버리면 안 돼요. 여기도 거리, 여기도 거리면 여기도 거리여야 돼요. 그래서 꼭 단위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바로 밑에 있는 식들이에요. 두 번째 그 식은 바로 밑에 있는 식이에요. 이걸 다 더했을 때 지금 합한 게 또 뭐가 나오냐면은 7시에 출발해서 8시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총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1시간이에요. 총 걸린 시간이. 그럼 이쪽에서도 시간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공식을 좀 활용해야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잖아요. 그래서 걸은 속력분의 거리.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 걸은 시간. 그 다음에 속력분의 거리. 역시 달린 시간. 시간하고 시간을 더했을 때 시간이 나오는 거지. 이것도 애매한 거 거리에다가 뭐 거리 플러스 시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하고 플러스 시간 했을 때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연립하기에서 얘를 좀 분모를 좀 없애 볼게요. 분모를 없애게 되면은 12를 다 곱합니다. 그러면 3x 플러스 2y가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연립하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2y가 10이 될 거고요. 자, 연립하게 되면 x는 2가 되고 그 다음 y는 3이 됩니다. 자,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구할 거냐 한 번 더 찾아봐야 돼요. 여기는 인규가 달린 거리라고 했어요. 인규가 달린 거리 y로 놨죠. 그래서 y값 3이 여기서는 답이에요. 하지만은
여기서 그대로 x과 y 값이 답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속력 문제는 끝까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번 2번 문제입니다. 제가 가르쳐 보다 보면은 시간 속력 문제 나오게 되면은 문제를 읽어보지도 않고 풀어볼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근데 차근차근히 좀 한번 해봐요. 이것도 지금 이거 네 문제만이라도 확실히 알면은 아마 다른 문제에 응용이 가능할 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더 연습을 해봐야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 웬만한 문제는 이 네 문제로 시간 속력 문제는 좀 커버가 돼요. 그래서 안 되면은 이것도 방법을 처음에는 좀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자, 이번 문제 볼게요. 27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예진이와 혜인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여 도중에 만났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좀 그림을 좀 활용을 좀 해보면은 좀 편해집니다. 예진이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혜인이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할 거고요. 둘이서 출발을 했는데 예진이가 이렇게 걸어오고 혜인이가 이렇게 걸어왔을 때 얘네들이 만났대요. 만나게 되면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진이하고 혜인이가 만난 전체 거리를 합하면은 얘가 27km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이 뭐가 주어지냐면 예진이하고 혜인이가 걸었어요. 걸으게 되면 뭐가 같아요? 예진이가 걸은 시간, 혜인이가 걸은 시간, 시간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진이하고 혜인이가 걸은 시간이 같다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일단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를 좀 거리를 XY로 놓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예진이가 걸은 거리, 그 다음에 혜인이가 걸은 거리, 이렇게 XY로 놓고 가는 게 좀 편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왔죠. 시간은 뭐였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에요.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예진이의 속력이 시속 8km고 혜인이의 거린 속력이 10km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시간이에요. 이제 시간. 얘도 시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 얘는 더하기가 아니라 얘가 간 시간이 둘 사이의 시간이 같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예진이가 간 시간, 혜인이가 간 시간, 얘가 똑같아요. 그러면 식을 좀 다시 또 해볼게요. 예진이의 거리하고 혜인이의 거리를 합하면 27km가 되고 예진이의 시간과 그 다음에 혜인이의 시간은 서로 같습니다. 자, 연립을 위해서 이 두 번째 식을 좀 변형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10x는 8y가 되고 그 다음에 10x 마이너스 8y는 제로가 될 겁니다. 자, 이게 1번식이고 이게 2번식이라고 하게 되면 1번식과 2번식을 연립을 할 겁니다. 연립을 위해서 1번식에 좀 8을 곱해볼게요. 그래서 8x 플러스 8y가 216입니다. 숫자가 좀 크지요. 자, 두 번째 식 정리를 좀 해보면 10x 마이너스 8y는 0입니다. 두 식 더하게 되면 18x가 216이고 x값은 12이고 y값은 15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x과 y값을 그대로 써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시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아까 같이 시간을 구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구한 것은 거리입니다. 둘 다 거리. 둘 다 거리예요. 그래서 거리는 시간을 구하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었지요. 속력 12분의 아니 속력 12분의가 아니라 속력 8분의
예진이의 속력 8분의 그 다음에 거리 12 하게 되면 얘가 1.5가 나오겠고 1.5시간이라는 것은 1시간 30분입니다. 0.5시간은 30분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답은 1시간 40분입니다. 물론 8분의 12로 놔도 되고 혜인이가 간 시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10분의 혜인이가 간 거리는 15 이렇게 해서 해도 역시 똑같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1시간 30분입니다.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 민영이와 희정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민영이는 출발 시점에서 초속 7m, 희정이는 민영이보다 40m 앞에서 초속 5m로 동시 출발하였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초 후인지. 두 사람이 만났대요.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두 사람이 뭐가 같은 거예요? 만난 시간이 같은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난 시간. 첫 번째 식은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이 같다. 이것도 식을 일단은 성립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거리를 x로 y로 놓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민영이가 간 거리를 x로 놓고 그 다음에 희정이가 간 거리를 y로 놔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민영이가 출발을 했습니다. 민영이가 가요. 근데 장소는 똑같아요. 만난 장소는 만났으니까 다른 데서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희정이가 가요. 그런데 희정이는 40m 앞에서 간대요. 일단 40m는 접어두고 갈 겁니다. 그랬을 때 민영이가 간 거리가 x가 되겠고 희정이가 간 거리가 y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같다고 했죠. 시간이 같은데 시간은 뭐였죠? 속력분의 거리였어요.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초속 5m, 속력분의 거리. 민영이가 간 시간은 7분의 x가 되고 희정이가 간 시간은 5분의 y가 될 겁니다. 자, 식을 이제 또 구해 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민영이가 간 거리 x는 지금 희정이는 어떻게 돼서 y 플러스 40까지 해야지 민영이가 간 거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x는 y 플러스 40이란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뭐가 같다 그랬죠? 시간이 같다 그랬어요. 민영이가 간 시간은 7분의 x고 희정이가 간 시간은 5분의 y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5x는 7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이 y x 마이너스 y는 40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연립할 겁니다. 첫 번째 식에다가는 곱하기 5를 할 거고요. 5x 마이너스 5y는 200이 됩니다. 두 번째 식은 정리만 할 거예요. 5x 마이너스 7y는 0이 될 거고요. 자, 두 개씩을 빼야겠죠? 두 개씩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2y 플러스죠. 2y가 200이니까 y는 100이고요. y는 100을 다른 식에다가 더하게 되면 첫 번째 식에다가 더할 거야. 그럼 x는 140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40, 100 이걸 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민영이로 갈 거예요. 민영 속력분의 민영이의 거리는 140이었죠. 그래서 20이 될 거고 바로 이 20분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해야 돼요. 아니면 틀립니다. 4번 문제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0.6km인 공원을 은민이는 분속 50m로 걷고 형은이는 분속 100m로 걸으려고 한다.
같은 지점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 때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하시오. 자, 그림을 역시 또 그려볼 겁니다. 공원이래요. 공원이고 전체 얘의 거리가 둘레의 거리가 0.6km. 근데 여기는 분속 100m로 나왔죠. 단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거리는 600m로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은민이가 갈 거예요. 자, 은민이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은민이는 분속 50m로 걷고, 은민이는 속력이에요. 이거 분속 50m로 걷고. 자, 이게 은민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걷겠죠. 형은이가 갈 거예요. 형은이는 분속 100m로 갈 겁니다. 분속 100m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돼요. 하나의 식은 은민이가 걸어간 거리, 형은이가 걸어간 거리를 더하게 되면 공원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역시 마찬가지 거리예요. 거리. 은민이가 간 거리가 x가 되고 형은이가 간 거리가 y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은민이가 간 거리를 하고 형은이가 간 거리를 더하게 되면 그게 600m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가 같아요? 시간이 같죠. 은민이가 간 시간하고 형은이가 간 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이 만났으니까. 그러면 은민이가 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거리. 형은이가 간 시간 속력분의 거리. 그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100x는 50y고 100x 마이너스 50y는 0이고 자 50으로 다 나눠주게 되면 2x 마이너스 y는 0이고요. 자, 첫 번째 식 x 플러스 y가 600이었고 두 번째 식 2x 마이너스 y는 0을 연립을 할 겁니다. 두 개 더 할게요. 그래서 3x는 600이고 x는 200이고 y는 400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그냥 200하고 400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거리만 구한 겁니다. 근데 원하는 답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둘 중에 대입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민이한테 대입해 볼게요. 50분의 은민이가 간 거리 200 해주면 얘가 4가 되겠고 시간은 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속력 문제는 웬만한 거는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 네 문제만 조금 확실히 한다면은 조금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응용도 가능해집니다. 네 문제만 좀 확실히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